4월 28일 K-메인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로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100일째가 됐습니다. 지난 2월 10일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를 시작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해 한때 하루 1000명에 육박하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사망자는 2월 20일 청도 대남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사태의 정점을 찍은 2월 말에는 도와달라는 대구시 의사회장의 눈물겨운 호소에 전국의 의료인 250명이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이후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공적 마스크 공급, 계약 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사태가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월 8일 구로구 콜센터에서 확진자 50명이 쏟아져 지역사회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코로나19로 고 허영구 내과 의사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4월 들어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아래로 떨어졌고 최근 열흘간 10명 안팎을 유지하면서 한숨 돌린 상황이지만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한편 오늘 오전 현재 확진자는 14명 늘어서 1,752명, 사망자는 244명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됐던 국민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항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들의 규모를 파악하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면역력을 갖게 됐는지, 즉 집단 면역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에는 공동체의 60% 이상이 면역력을 가지면 집단 면역이 형성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8천여 명 발생한 대구 경북 지역부터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 조사 대상은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위해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우선 현재 4천억 규모의 의료기관 융자금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4대 보험료와 종합소득세 감면과 유예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응급차량 취득세를 감면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영난에 처한 의료기관들이 차별받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제도의 개선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의협은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위기 실태 및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기자회견을 합니다. 회견 내용은 별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지면서 답답함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사회 경제적 파장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에 대비하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홍콩 실업률이 8.5%까지 치솟으면서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18.6명까지 높아져서 1264명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포립 홍콩대 자살예방연구센터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 노년층이 자살 고위험군이라며 정부가 경제 안전망을 제공하고 정신건강과 관련된 공공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내 자살예방센터는 코로나 블루로 인한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화 체크와 정신건강 상태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 전자 손목 밴드, 일명 안심밴드 착용이 시행됐습니다.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 착용하게 되는데요. 휴대전화 앱과 연계해서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하면 관리자에게 통보됩니다. 인권 침해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동의한 사람만 착용하게 하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시설에 격리됩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자 약 4만 명 중에서 286명이 격리 지침을 위반했는데 최근 대전에서는 해외 입국자가 지침을 위반해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